특급 호텔에서 일하는 서지우는 왜 목수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블랙카드를 꺼낸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지우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지우는 아침 7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매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오늘도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특급 호텔 예약실에서 일하는 지우에게는 외모도 업무의 일부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가족 이야기가 나올 테고 또다시 조용히 듣기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은 의사인 아버지 자랑을, 박 대리는 대학 교수인 부모님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지우 씨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요? 신입사원이 순진하게 물어볼 때마다 지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예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아니, 사실은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질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에 동경을 품게 되었어요. 브랜드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여유롭게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동료들의 가족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골프 치러 가셨는데 거기서 재벌 회장님이랑 만났대요. 저희 어머니는 여성 경영인 모임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요즘 해외 진출권으로 바쁘세요. 지우는 샐러드를 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보태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마당에서 목재를 다듬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으로 나무를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서대진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는데 왜 남들 앞에서는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학교에서 집 자랑을 할 때마다 움츠러들었던 기억,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톱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서대진이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60대의 그는 여전히 건장했고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지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지우야, 오늘 일 어땠어? 네, 그냥 그랬어요. 지우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대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우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딸이 느끼는 압박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지우는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동료들의 가족 자랑이 나오면 입을 다물었고 서대진은 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신의 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의 직업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자신이 싫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나쁜 딸 같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준 오빠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한이준은 지우가 1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는 지우에게는 꿈같은 남자친구였어요. 지우야, 내일 시간 있어? 네, 왜요?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셔서. 상견례 어때? 지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라니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군요. 이준의 어머니 오선영은 유명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고요. 장소는 신라호텔 다이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신라호텔이라고요? 지우는 그곳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호텔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했거든요. 하룻밤 숙박비만 해도 일반인 월급에 맞먹는 곳이었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오셔야 하잖아요. 당연하지. 부모님끼리 만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서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신라호텔 다이닝이라니. 서대진이 그런 곳에 어울릴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준의 부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녁 식사 후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준이 오빠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서대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밥그릇을 든 채로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언제? 내일이요. 그런데 장소가 신라호텔이에요. 신라호텔? 서대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정장 다려놔야겠네. 지우는 아버지의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10년도 넘은 낡은 정장 한 벌이 전부였죠. 어깨 부분이 약간 헤어져서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꿰맨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서대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몸이 아프다고 할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가면 안 될까 해서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대진은 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우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신라호텔 같은 곳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지우야. 네. 아빠가 그렇게 창피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로 창피했거든요. 이준의 부모님 앞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낡은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앉아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괜찮다. 아빠가 이해한다. 서대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어요. 지우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서 상견례에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대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상견례에 가자. 하지만 어제 아빠도 내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 우리 딸을 맡길 수 있는 집안인지 확인해 봐야지. 서대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신라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고 서대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창피 안 주게 조심할게. 그 말이 지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신라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대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감탄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닝룸 입구에서 이준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샤넬 정장을 입은 오선영이 서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서지우입니다. 그리고 지우 아버님이세요. 오선영은 지우에게는 환한 미소를 보였지만 서대진을 바라볼 때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우 씨. 이준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첫 만남에서 바로 직업을 묻다니. 지우는 당황했지만 서대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수 일을 합니다. 아, 목수? 오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망감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준 역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오선영은 메뉴판을 보며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저희는 평소에 이런 곳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서대진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속으로 놀랐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오선영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아버님 목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선영 씨. 서대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 결혼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요. 오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준이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고 해외 발령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우 씨 아버님이 목수라면 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격이 안 맞는다고요?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동시에 오선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대진은 천천히 냅킨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빠. 지우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 딸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에 보낼 수 없거든요. 서대진은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오선영의 눈이 블랙카드에 고정되었어요. 그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아버님? 하지만 서대진은 이미 식당을 나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호텔 로비에서 서대진을 붙잡은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 카드, 진짜예요? 서대진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숨긴 게 있다. 뭐려? 아빠는 그냥 목수가 아니야. 직원 100명 거느리는 고급 호텔 인테리어 전문 회사 대표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아빠 덕분이란 말 듣기 싫어서 숨겼다.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아빠가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지우는 아버지가 평소 작업하던 마당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목재를 다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정교하게 깎인 나무 조각들, 설계 도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고급 목공 장비들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모든 게 새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야. 롯데호텔 리모델링 작업이거든. 서대진은 딸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려한 3차원 설계도가 떠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호텔들의 완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서대진의 회사에서 작업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지우는 감탄하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평소에 목재를 다루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었고 창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자 이준과 오선영이 서 있었어요. 둘 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선영은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 보였어요. 지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불렀고 서대진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선영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지우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준도 간절한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서대진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제 딸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준과 오선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그냥 목수였다면 지금도 이러셨을까요? 이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준 오빠,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신 이유는 제가 특급 호텔에서 일하고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제 내면을 보신 게 아니라. 오선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계신 것도 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목수셨다면 어머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조건부 사랑은 필요 없어요. 이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는 정말.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버지 직업 듣고 표정 변하신 거 다 봤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대진은 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오선영과 이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조건부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이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끝이에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지우는 아버지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함을 느꼈어요. 아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말이다. 서대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준과의 이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당당하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와, 지우 씨 아버지가 인테리어 전문가세요? 정말 멋있는 일이네요. 우리 집도 리모델링 할 때 소개해 주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프로젝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신규 제휴 호텔의 리모델링 작업에 예약 담당자가 참여해서 고객 동선을 검토하는 일이었어요. 지우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서지우 씨, 이 프로젝트 담당 건축사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괜찮겠어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전문가와 일해보고 싶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 날 지우는 호텔 로비에서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호텔 측 담당자세요? 그가 지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정민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정민이라는 이름의 그는 악수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정민의 전문성이 드러났습니다. 호텔 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어요. 지우도 예약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동선과 불편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지우 씨 의견이 정말 도움이 되네요. 현장 경험이 있으시구나. 정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업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민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프로젝트 이야기 더 나누고 싶어서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은 건축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특히 사람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건물이 단순히 예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우는 정민에게서 이준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겸손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혹시 이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지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제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죠. 지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목수라고 했나요? 아버지가 목수세요? 네, 그런데 왜요? 혹시 목수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라도 있으세요? 정민은 순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요. 지우는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목수세요. 정말요?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저랑 같은 분야네요.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민이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 전에 미리 만나서 준비할까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우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지우와 정민은 프로젝트를 위해 자주 만났습니다. 호텔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보며 개선점을 찾고 설계도를 검토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일하는 정민의 모습을 보면서 지우는 점점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여기 기둥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게 문제네요. 정민이 로비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도 그 부분을 자주 불편해하세요. 체크인할 때 대기 공간이 좁아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역시 현장 경험이 중요해요. 서지우 씨 덕분에 놓칠 뻔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정민의 칭찬에 지우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이중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을 숨기려 했는데 정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호텔 옥상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정민 씨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으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편안해할 수 있는 공간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머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 말이에요. 멋있네요. 서지우 씨는 어떤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손님들이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 구경하러 오실래요? 이번 프로젝트 모형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민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었지만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설계도와 건축 모형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설계한 펜션이에요.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민이 자랑스럽게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어요. 언젠가 꼭 지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꿈을 듣는 지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중과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최근에 헤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니요?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 직업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수인 걸 부끄러워했다고요? 네. 상견례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정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목수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우는 정민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정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서지우 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저와 시간을 보내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정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서대진은 딸의 환한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정민과 연인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제는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이 지훈의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대진은 마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목재를 다듬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이구나. 지우가 자주 이야기했어. 서대진은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봤거든요. 정민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대진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목수셨구나. 네,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정민의 말에 서대진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민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서대진이 물었습니다. 독립해서 제 사무소를 차리고 싶어요. 큰 건물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좋은 꿈이네요.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정민 씨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지우가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지우의 회사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정민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연인을 동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씨 남자친구 정말 괜찮네요. 건축사라니 멋있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지우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나 아직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시잖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그 정도 작업 장비와 설계 능력은 일반적이지 않거든.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 할 때 보여준 전문성도 그냥 호텔 직원 수준이 아니었어.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서지우 그 자체를 사랑하거든. 정민 씨, 설령 내가 재벌 딸이라고 해도 아니면 정말 평범한 집 딸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민 씨, 고마워요. 정말로.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줄래? 지우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고급 호텔 인테리어 전문 회사 대표세요. 직원도 100명 넘게 계시고, 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 회사랑 경쟁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네? 그런 셈이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비밀이 밝혀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지우야. 네.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너 같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겨울밤 거리에서 꼭 안아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정민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어요. 정민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든 상관없었거든요. 진실된 관계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민의 부모님은 소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목수였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따뜻하고 진실된 분들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정민이가 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 정민의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민이를 진짜 좋아한다는 게 느껴져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민 씨 같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지우는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정민의 아버지도 서대진과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같은 목수 출신이라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정민의 아버지가 서대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딸도 처음에는 내 일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줘요. 두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지우야. 서대진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아빠,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서대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그런 말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서대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너도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 네, 아빠. 정민 씨를 만나면서 배웠어요. 정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거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민을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소중한 딸을 맡깁니다. 서대진이 정민에게 지우의 손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정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부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고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만난 두 사람이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정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신랑 신부 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해. 내 솔직함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도. 평생 함께하자. 이제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정민 씨,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줬고요.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입맞춤하세요.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지우는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런데 신랑분 아버지도 목수시라면서요? 신부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동료의 말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 다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이제 지우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민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실되게 살자.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서대진은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자랑스러운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